안녕하세요. 투스텝의 양비엘입니다. 야, 은 가격의 상승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이러한 랠리가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여러 국제 기사들에서는 이 상승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다. 은이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은 가격이 왜 이렇게 무섭게 오르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뭔지 하나씩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게 좀 급작스럽게 이제 이런 가격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영상을 좀 긴급하게 만드는 거라 두서가 없을 수 있다는 점, 요거는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 최근에 세계은행의 보고서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이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금이 오르지만 은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요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안전자산의 수요가 몰릴 때 이제 금이 쭉 오르는데, 금 가격이 이제 보니까 너무 비싼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선 이제 금을 사야 되는데 금이 너무 비싸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 수요가 쭉 밑으로 내려오면서 은에 대한 수요로 팍팍 밀어넣기 시작했다, 요런 얘기인데, 이제 사실 뭐 요거는 이제 원래 강세장에서 늘 나타나는 모습이기는 해요. 근데 단순히 그 이유만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은의 강세장이 좀 많이 다르다. 약간 독자적인 강세장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요렇게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귀금속 업계의 전문가들은 각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국제 기사들에서는 어떤 점을 주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하나씩 알아볼 텐데, 이제 귀금속 전문 업체 중에 하나인 이제 인베스팅 헤븐이라는 곳에서는 이 태양광이나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반도체 요런 것들에서 은이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다 보니까 은 수요가 막 폭증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뭐 은의 수요가 늘어난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문제가 뭐냐면, 은의 수요가 제 기억으로 한 12억 4천만 온스 정도 되고, 이제 공급이 그 은의 채굴량이 8억 2천만 온스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미 지금도 은의 공급이 한 4억 온스 정도 부족한 이런 구조적 공급대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금의 상승장들을 생각해 보면 1980년대 같은 때, 이럴 때 1980년대 같은 때는 은의 상승장을 주도한 건 기본적으로 금의 상승장 플러스 투기 심리 요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에다 플러스 실물 경제와 산업 수요를 미친 듯이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다른 포인트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인트 때문에 지금의 강세장은 은의 과거 역사를 기준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이전의 상승장이었던 2000년대나 70년대 상승장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강렬한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큰 포인트가 바로 이 산업 수요의 폭증과 그 다음에 이제 공급 부족, 요 부분들을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재밌는 포인트가 있었는데, 이제 이 귀금속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런 정성적 분석도 있지만 기술적인 분석도 한 몫을 차지하거든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면 거래량이라던가 차트라던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대중의 심리와 기대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 4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저항 돌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이 전에 고점이 어디였냐를 살펴보면 1970년대나 2000년대가 바로 이 50불 부근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과거에 1980년에도 한 50불 정도가 고점이었고 2000년대에도 50불 정도가 고점이었다 보니까 이 50불 부근만 오면은 원래 매수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뭔가 가격이 너무 비싼데 역사적 고점에 왔네, 나 괜히 여기서 물리면 최고점에 물린 호구가 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에 매수를 좀 꺼리게 됩니다. 근데 은을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생각이 비슷하니까 이 가격쯤 오면 이제 역사적 고점 왔네, 이제 한번 팔아야겠다라고 하는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이 역사적 고점 부근이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건 중론에 가까워요. 이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다. 물론 이 저항선을 돌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결국에 그 매도세를 이기지 못하고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그러면 또 한번 이제 좀 어떤 조정이나 그다음 긴 횡보기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기술적 분석에서 이번의 상승이 다르다고 평가하는 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이 정말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50불 부근, 그리고 역사적 고점, 그리고 바로 직전에 이 50불 부근에서 또 물렸던 사람들이 이제 원금 왔다 하면서 막 미친듯이 파는데, 그 미친듯이 파는 물량을 다 소화하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떠한 특정한 이슈 때문에 가격이 반짝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가격이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서 충분히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걸 소화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이 가격이 두려워서 파는 그 매도자들의 매도 물량은 이미 다 소화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만큼 쭉쭉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새로운 강세장이 나타났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실제로 이게 주식에서도 그렇고 다른 원자재나 환율 차트에서도 기술적 분석 중에 가장 이상적인 신호가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쭉 증가하는 모습.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매도 물량을 다 소화하면서 가격이 저항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게 이번에 은에서도 나타났다라는 부분 때문에 기술적 분석 전문가들이 지금의 포인트가 매우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포인트가 이제 금 대비 상대 강도가 좀 상승했다라는 부분인데, 원래도 은이 금보다 좀 상승할 때 더 상승하고 하락할 때 더 하락하는 이런 변동성이 있기는 해요. 근데 금과 은의 상승장을 이렇게 겹쳐서 한 100년치를 이렇게 쭉 깔아서 보면, 금과 은의 상승장의 이제 초입부나 중반부 직전까지만 볼 때 이 본격적인 상승장이 나타나기 전에는 금이랑 은이 상승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완전 본격적인 상승장이 이루어지는 그 중반부 이후부터를 보면은 은이 금보다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내면서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늘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이제 1970년대나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상승장의 그 본격적인 상승장, 그 앞에 초반부나 중반부 직전까지가 아니라 그 중반부 이후에 나타나는 정말 그 폭발적인 상승장에 나타나는 그 공통적인 특징이 이번에도 나타났다. 이건 기술적인 분석으로 들어가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금은 비율의 하락인데, 지금 금은비가 한 80 정도 돼요. 그만큼 은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금은비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은이 이 저평가가 해소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은 가격이 앞으로도 더 상승하겠구나라고 이제 기술적 분석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금속 전문 보도기관인 이 불리언불츠에서도 동일하게 강조를 하는 포인트가, 지금 유동성 환경이 변화하고 금보다 강한 이제 은에 대한 수요가 결합하면서 역사적인 랠리 중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바로 이 유동성 환경 변화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25년에 들어서 이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다라는 포인트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사실 최근에 양적 긴축을 중단했어요. 근데 양적 긴축을 중단한다라는 게 돈을 걷어들이는 행동을 멈췄다라는 뜻인데, 금리는 인하하지 양적 긴축은 멈췄지, 그리고 사실은 알게 모르게 오히려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QE가 시작될 거라고 바라보는 애널리스트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풀린다라는 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화폐 가치 하락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게 바로 이런 귀금속류죠. 실물 자산들이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국채금리 하락하고 있고 달러 약세되고 있고 귀금속이 이제 급등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 유동성 환경 변화까지도 2025년에 이제 맞물리면서 은의 상승을 더욱더 가파르게 이렇게 밀어올리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번에 은 가격 상승은 단순한 급등이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가 변하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요거는 뭐 늘상 있는 일이니까 당연한 거고, 두 번째, 산업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이게 은이 좀 더 특별하게 가격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공급 부족. 수요는 이렇게 폭발하는데 공급은 오히려 줄고 있어서 공급 부족
공급 대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계적인 금거래소들을 보면 뭐 코맥스라던가 그 다음에 런던 LBMA라던가 은의 실물 재고가 정말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만 최근에 많이 일어났던 그런 김치 프리미엄, 부족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게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까지도 평가하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빠르게 상승하는 게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 유동성 환경 변화, 이제 돈이 많이 풀리는 상황인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까지 본격적인 강세장 직전에 나타나는 그런 트리거들,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한다라던가 거래량이 증가한다라던가 금은 비율이 줄어든다라던가 상대 강도 지수가 늘어난다라던가 이런 포인트들이 한 번에 겹치는 진짜 수십 년에 한 번 나타날까 말까한 그런 매우 희귀한 상황이다. 어쩌면 지금은 2000년대보다 그리고 1970년대보다 더 강력한 랠리장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까지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일단 뭐 지금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한 2, 3일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또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며칠 전에 있었던 것처럼 다시 이제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면 또 다시 조정이 나타나고 어느 정도의 횡보 기간을 거친 후에 다시 한번 새로운 고점을 탈환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2, 3일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세장의 흐름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처럼 이번에 은 가격의 상승이 단순한 급등이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을 알리는 본격적인 랠리장을 알리는 그 신호탄일 수 있겠구나. 이제 그렇게도 평가하면서 시장을 한번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 수요일 7시에 무료 라이브 특강을 비공개로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밑에 고정 댓글 남겨드릴 테니까 신청하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골드바, 실버바 구매할 때 스테커스에서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스테커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제 금에 대한 이런 특별한 이슈가 나타나면 레카보다도 더 빠르게 여러분들께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